자, 시작합시다. 우리 호흡부터 나갈 거니까. 호흡 몇 페이지니? 몇 34요. 숙제 검사를 까먹었네. 숙제 괜찮아요. 검사 해야 되는데. 자, 34쪽 호흡계 갑시다. 저 뭐예요? 너 문제 풀어. 아니다. 호흡계 먼저 가면 안 되나? 호흡 먼저 가면 안 되고 6단은 먼저 가자. 6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단은 하고 호흡을 마지막에 해야 돼. 순서가 바뀌었어. 자, 6단은 갑시다. 60쪽 먼저 갑시다. 60쪽 물질의 특성. 자, 승표는 일단 문제 풀고 있어. 그래도 너 다음 주 네가 제일 먼저 끝나. 시험범위. 자, 60쪽 피세요. 물질의 특성. 자, 이 세상의 물질은 네 종류로 나눠져. 네 종류. 첫 번째, 일단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순물질은요 다시 이제 둘로 나눠지지. 자, 원소 물질이 있어. 원소 물질은 말 그대로 그냥 원소야.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원소라고도 하고 그냥 홑 원소라고도 해.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H2라든가 N2라든가 빨리빨리 좀 다니세요. 너무 늦은 지금 몇 분이야? 15분인데. O2라든가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지, 그치? O3는 뭐니? 승표 공부할 거지. O3는 뭐야? 오존이지? 우리 오존층, 그치? 그 오존. 오존이고. 자, 얘 누구야, 얘? 얘 석탄. 얘 누구야? 다이아몬드. 샤프시. 흑연. 얘는 다이아몬드. 야 블링블링. 다이아몬드. 그치? 원하는 거 어때요? 그 다음에 그래핀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 저희 미래의 물질의 신물질이야. 철보다 200배 강한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 그래핀. 근데 이런 애도 있어. 얘 이름이 뭐더라? 플러렌. 플러렌이라고 하는 축구공처럼 생긴 애가 있어. 탄소 60개가 축구공처럼 오각형, 육각형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 자, 다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는 애들이야, 그지? 또 이런 애들 말고 또 뭐 있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아연, 나트륨 등등등등등등. 그래? 그냥 오로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 이거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 얘네들은 몇 종류나 되겠어? 희석 왔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몇 종류일까요? 자, 우리 주기율표상에 원소들이 많아야 몇 개야? 주기율표상에 118개잖아. 60조 표, 60조. 주기율표상에 110조, 그지? 그게 다잖아, 118조.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봐야 몇 가지나 만들겠어. 그래서 자, 우리 호돈소 물질은요 많아봐야 몇 배까지야. 몇 배까지가 끝. 그게 다야.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순물질들은 뭐냐면 화합물이에요. 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야.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 자,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애들, HCl 등등등등. 또 뭐 있어? 포도당이라든가 에탄올
에탄올이라든가 또는 뭐 아세트산 등등등등등, 그지? 뭐 얘네들은 이제 세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또 NaCl 소금이지? 소금이라든가 뭐 눈 올 때 뿌리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수산화 칼슘이라든가 등등등. 자, 얘네들은요 종류가 이 세상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야, 수천만 가지. 아 잠깐만. 부평? 아 부평이 아닌 것 같아. 야, 너네 시험범위 아니지? 그지? 너네 여기 시험범위 아니잖아. 그지? 너 숙제했어? 그럼 지난번에 나눠준 문제 풀어. 가져왔어? 네. 그거 풀고 있어. 너는 시험범위가 아니야. 자, 그래서 화합물의 종류는 그냥 수천만 가지야, 수천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순물질들은 죄다. 요거 빼고 몇 배까지 빼고는 다 화합물로 존재하는 거야. 자, 혼합물 볼게요. 혼합물도 둘로 나눠져. 자, 균일한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그리고 불균일한 혼합물. 자,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져. 균일 혼합물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균일해. 용액이면 뭐냐면 사이다, 콜라, 설탕물, 소금물, 간장, 식초, 뭐 이런 애들. 자, 우리가 사이다 먹으면서 위에는 좀 싱겁고 밑으로 갈수록 진해져? 안 그러지? 어디나 균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균일 혼합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균일 혼합물이야. 합금. 합금이면 뭐 청동이라든가 황동이라든가 또는 스테인레스라든가 또는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18K 금 또는 14K 금. 24K는 뭐야? 24K는 순금이야. 24K는 순금이야. 혼합물 아니야. 얘가 순금이 24K야. 근데 이제 24K는 색깔이 완전 누렇잖아. 뭐 영화 같은 뭐 조폭애들 있잖아. 조폭애들, 초롱이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체인 된 조그만 거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요만큼에 한 돈이 요 정도 되거든. 요만큼에 지금 52만 원? 미쳤어. 올 초에 40만 원이라고 해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52만 원이더라. 근데 돈은 얘가 돈이 되지. 근데 색깔이 너무 노래.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이제 금의 특징은 뭐냐면 물러.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 좀 이빨로 깨물면 이빨 자국이 날 정도야. 그러니까 거기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박으면 어떻게 돼? 다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보석을 못 박아. 그래서 이제 보석을 박을 때는 100K에다 박든가 아니면 14K 같은 애. 얘네들은 이제 금에다가 단단한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거야. 근데 색깔이 좀 덜 누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적당히 섞어가지고 뭐 로즈 핑크 로즈 뭐 이런 색깔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더 좋아하지. 근데 돈은 안 돼. 돈은 제가 돈이 되지. 자, 뭐 어쨌든 우리가 균일 혼합물은요 이렇게 용액이나 합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균일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기가 균일 혼합물이에요. 공기에 막 황사 날아오고 막 먼지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 얼핏 생각하면 균일 혼합물이 아닐 것 같은데 균일 혼합물이라고 과학자들은 분류를 했어. 그리고 바닷물도 균일 혼합물이야. 바닷물도 막 미역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지? 건더기 떠다니고 막 그래서 앙균일해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분류를 했어.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힘없는 우리는 그냥 균일 혼합물이라고 외워야지 뭐. 그지? 이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불균일 혼합물 가볼게요. 불균일 혼합물은 책에 나오는 게 많지 않아. 몇 종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좀 유심히 좀 봐도. 자, 불균일 혼합물은 우유, 주스,
흙탕물, 암석, 콘크리트. 이거 외에는 책에 나오는 걸 내가 못 봤거든. 이거 외에는 나오는 걸 못 봤어. 콘크리트 막 모래하고 자갈하고 막 시멘트하고 섞어놓은 거잖아. 불균일하지. 그지? 암석도 보면 검은 거, 하얀 거, 반짝이는 거 막 섞여 있잖아. 돌멩이도. 불균일해요. 흙탕물은 누가 봐도 불균일하잖아. 그지? 자, 주스. 주스는요, 가라앉죠. 그래서 흔들어 드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 주스는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주스도 불균일해. 아, 근데 우유가 불균일하네. 야, 우리가 우유 먹으면서 위에는 좀 싱겁고 밑에는 진해? 네? 안 그러잖아. 그치? 우유를 먹으면서 야, 우리는 좀 우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균일하다고 생각되지 않냐? 나는 균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유지방이 떠다니고 단백질이 떠다니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불균일하대. 아니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거는 막 미역줄거리 떠다니고 그래도 균일하다고 해놓고 이거는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불균일한데 그걸 불균일하다고 분류를 했고. 야, 어쨌거나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아,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지? 시원아,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 우유가 넘어지면 우유가 막 가다가 넘어졌어. 재미없어? 우유가 넘어지면 아예 안 된다고. 미안해. 에이 진짜. 자, 우리는 이제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자,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얘는 뭘로 만들었니? 응? 얘는 뭘로 만들었어? 딱 봐도 철로 만들었지? 스테인리스잖아, 그지? 소리도 이렇게 소리도 딱 쇠소리가 나잖아, 그지? 저건 유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이네, 딱 봐도, 그지? 넌 네 공부하고 숙제하고 빨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렇게 복합해 봤을 때, 복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이거는 철이네, 이거는 플라스틱이네, 이런 거 판단이 되잖아.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물질의 특성은 자,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또는 색깔이라든가 또는 금속 같은 경우는 고유의 광택이라든가 두드려 보니까 소리가 나지. 소리라든가 뭐 촉감이라든가 또는 결정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쟤는 유리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쟤는 철이야. 또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술이고 이건 물이야. 판단이 되잖아, 그치?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자,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맞아. 자, 이거 물질의 특성인데 이거 꼭 우리 배울 게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맞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가지, 물질의 네 가지 특성. 밀도,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얘네들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 물은 100도에서 그렇잖아, 그치? 그런 고유한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를 알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어. 용해도를 알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 자, 끓는 점만 알아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찝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오늘은 이제 요거를 할 거야. 요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걸 할 건데, 용해도가 조금 어려워. 용해도가 좀 계산 문제가 나와서 좀 까다로워. 그래도 뭐 할만해.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온도하고 온도와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온도와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자, 온도가 36.5도가 있어. 뭐야? 사람이야? 알 수가 없지. 36.5도라고 해서 사람인 거 아니잖아. 그치? 야, 농도가 진한 게 있어. 뭐야? 사골국이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맞아.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얘네들
안 배웠는데? 그러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혼합물하고 순물질하고의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물이 있어. 물을 끓일 거예요. 그럼 물을 끓이면 물의 온도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지? 그치? 우리는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물이 끓고 있는 동안. 자, 100도씨에서 끓을 테고 우리는 이거를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야. 근데 물은 순물질이었지? 그치? 자, 순물질은 이렇게 끓였을 때 수평한 구간이 이렇게 한 번이 나와요. 근데 내가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애들을 끓일 거야. 그러면 소금은 녹는 점이 800도가 넘어. 802도쯤 돼. 끓는 점도 아니고 녹는 점이 802도야. 그럼 100도에서 물은 막 끓겠다고 하는데 야,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으면 소금은 뭐야? 녹는 점에도 도달을 못했잖아. 끓기는커녕. 그러니까 소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닌데? 나는 안 끓일 건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결국 물이 끓는 거를 소금이 방해해. 자, 소금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게 돼. 100도보다 더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끓기 시작을 해. 근데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은 막 기화돼서 날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지? 근데 소금의 양은? 소금은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물은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지. 점점 짜진단 말이야. 더 짜져. 자, 그러니까 소금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점점점 심해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 거야. 자, 그래프가 올라가요. 이게 소금물의 특징이죠. 소금물만의 특징은 아니고 혼합물들의 특징이야. 혼합물들의 특징, 수평한 구간이 안 나와.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한 번 나와. 자, 얼려봅시다. 이번에는 물을 얼려볼 거야. 자, 물을 얼리면 물은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때 온도, 물은 이때 0도에서 얼잖아. 0도씨. 우리는 이걸 어는 점이라고 하지. 근데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은 같은 거야. 물은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녹아요.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은 항상 같아. 자, 이렇게 어는 점에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다 얼잖아. 꽝꽝 얼면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음은 뭐 영하 20도, 영하 30도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물이에요, 물. 물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근데 소금물을 얼리잖아. 그러면 역시나 소금이 물이 어는 걸 방해해. 그래서 우리 겨울에 한강 얼잖아. 응? 여기 탄천 다 얼잖아. 근데 바다 어는 거 봤어? 바다는 안 얼어. 바다가 얼려면 저기 러시아 정도 올라가야 돼. 엄청 추운데 가야지 바다가 얼지. 야, 장독대에 항아리에 물하고 간장하고 담아놓으면 물은 다 얼어 터지는데 간장은 안 얼어요. 자,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훨씬 낮아져. 그래서 물이 어는 걸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훅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 자, 근데 물이 얼 때는요, 소금물이 얼 때 물끼리 뭉쳐. 물끼리 이렇게 뭉치거든? 그럼 소금은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물의 양은 줄어들 거 아니야. 얼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얼지 않은 물의 양은 줄어들지? 근데 소금은 계속 그대로잖아.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야.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소금이 물이 어는 걸 방해하는 정도도 심해지는 거지. 희서야? 뭐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문제 좀 풀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소금물의 그래프야. 소금물뿐만 아니고 혼합물들이 이렇다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에다 소금 탄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액체에다가 고체를 녹였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 고체 물질을, 고체 용질을 액체 용매에 녹였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혼합으로 수평한 구간이 안 나온다고. 혼합으로 수평한 구간이 안 나와. 문제 풀지 말고 집중해. 집중. 자, 이번에는 액체 플러스 액체를 한번 끓여볼 거야. 소주를 끓여볼 거야. 소주는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어놓은 거잖아.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쯤 돼요. 자, 에탄올에 끓는 점이 78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정도에서 끓어. 자, 이때 온도가 78도. 자, 얘는 에탄올이야, 알코올이야. 순물질이지. 그 다음에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 이 정도 되잖아, 그지? 좀 그래프를 위에다 할까? 좀 여유 있게. 얘는 물이야. 이렇게 둘을 섞어 놓잖아. 둘을 섞으면 소주가 되잖아, 그지? 소주를 끓이면 78도가 되었을 때 에탄올이 나 끓일 거야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물은 아직 끓을 준비가 안 됐는데 78도에서, 그지? 그러면 물이 에탄올이 끓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78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 78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제 막 끓게 되면 에탄올은 막 날아가겠지, 그지? 근데 물은 여전히 아직 잘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약간 올라가기는 해.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거든. 이거 수평한 거야, 수평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이걸 수평하다고 치기로 했어. 그렇게 하겠대. 힘없는 우리는 외워야지. 자, 우리는 약간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수평하다고 쳐줄게.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에탄올이 다 날아가고 나면 그 다음 뭐만 남아있어? 물만 남아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100도에서 이렇게 딱 멈추겠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액체가 섞여 있으니까 수평한 구간이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세 가지 액체가 섞여 있으면 수평한 구간이 3번 나오겠지, 그지? 섞여 있는 액체 개수만큼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물론 이제 이 끓는 점 차이가 클 때야. 너무 이렇게 비슷하면 좀 힘들어. 끓는 점 차이가 크게 날 때, 이렇게 막 20도 이상 차이 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액체가 섞이면 수평한 구간 3번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얘는 뭐야? 얘는 액체 플러스 액체였던 거지? 그지? 얘는 액체 플러스 액체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고체 플러스 고체를 할 거예요. 고체 플러스 고체. 자, 우리 이제 책에 뭐가 나오냐면 나프탈렌이 나오네. 나프탈렌은 한 85도쯤에서 녹는 것 같아. 고체니까. 자, 이렇게 85도쯤에서 이렇게 나프탈렌이 녹고 있어요. 85도. 그 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애가 있지. 이렇게 되게 길어. 그러니까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한 55도쯤에서 녹는 것 같아. 여기다 녹는 점이. 대략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이쯤에서,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네? 빨리빨리 안 되냐. 자, 왜? 지난주에도 그랬더니. 앉으세요. 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65도쯤에서 녹아. 근데 온도를 85도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얘네들 다 녹여. 85도 이상 올라가면 얘네들 다 녹겠지, 그지? 다 녹인 다음에 섞어버리는 거야. 막 섞어, 혼합물을 만들어. 그리고 냉각을 시키면 고체가 되겠지?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고체가 됐어. 자,
이놈은 두 놈은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 같이 섞여 있고 싶겠어? 같이 섞여 있기 싫어해.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만 가열해줘도 얘가 얼른 녹아. 얼른 녹아서 둘 중에 낮은 온도인 65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애가 그러니까 한 이쯤 올라가면 벌써 녹기 시작을 해. 녹기 시작을 하는데 녹으면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평한 구간이 역시나 안 나와. 이 둘의 혼합물인데 수평한 구간은 역시나 안 나오는 거지.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고체 플러스 고체인 상태야. 그러니까 혼합물은요, 끓여도 수평한 구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얼려도 수평한 구간이 안 나오고, 녹여도 수평한 구간이 안 나오고, 얘는 심지어 더 낮은 온도에서 나오고, 액체의 경우는 수평한 구간이 여러 번 나오고, 그치? 순물질은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특징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물질을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별하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잠깐 보면 이런 거지. 자,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얘는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뭐해?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뭐 스프를 먼저 넣을래, 면을 먼저 넣을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 라면을 넣으면 물이 100도에서 끓을 거 아니야. 근데 스프를 먼저 넣으면 한 102도, 103도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조금 더 빨리 익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고요. 그 스파게티 면 삶아봤니? 스파게티 면 삶아봤어? 안 삶아봤어? 그런 거 안 해봐서 엄마 한 번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 삶아보면 더럽게 안 익어. 스파게티 면이 8분이야, 8분 최소. 8분을 삶아도 뻣뻣해. 자, 그럴 때 스파게티 면을 소금물에 삶으면 더 빨리 익힐 수 있다고. 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냥 물보다. 그래서 뭐 간도 배일 테고 좀 더 빨리 삶을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이 있지. 그래서 뭐 계란을 삶을 때나 뭐 스파게티 면 같은 걸 삶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더 빨리 익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어는 점이 낮아져. 끓는 점은 높아지지만 어는 점은 낮아져. 근데 녹는 점도 낮아지지.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야. 끓는 점 올림 현상이고요. 어는 점 내림 현상인데, 자, 이 경우 어디에 써? 이 경우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은 안 얼는 거, 그리고 물은 얼어도 간장은 안 얼는 거. 바닷물이 얼어도 되겠나? 아니지. 강물이 얼어도 바닷물은 안 얼는 거. 뭐 그런 현상들하고, 우리 겨울에 눈 오면 뭐 뿌려? 염화칼슘 뿌리잖아. 제설제, 그지?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하고 염화칼슘이 섞이면서 혼합물이 돼버리는 거야. 혼합물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어는 점이 낮아져 버리니까 애가 눈이 얼어있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거야.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을 한 거야. 걔가 혼합물을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엔진 냉각수, 그지? 자동차 엔진이 내비두는 동안 100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자동차 못 움직여. 너무 뜨거워서.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을 가지고 냉각을 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냉각수라고 얘기를 하지. 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물을 쓰면 어떻게 돼?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 겨울에 물은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얼어버리면 냉각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을 식힐 수가 없어. 못 움직여, 차가. 그래서 냉각수는요, 부동액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 부동액, 말 그대로 얼지 않는 액체야. 부동이라고 하니까 얼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만드냐면 물하고 알코올하고 이것저것 막 섞어. 그래가지고 혼합물을 만들어서 어는 점을 영하 30도 정도까지 낮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추워봐야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안 얼지. 영하 30도 정도 내려가야지 얼지. 그치? 그래서 이제 부동액을 써가지고 얼지 않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 닦는 약도 그러잖아. 이 물. 그치? 워셔액이라고 하는데, 이 워셔액이 여름엔 상관없어. 그냥 물 써도. 근데 그냥 물 쓰면 겨울에 어떻게 돼?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 워셔액을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워셔액도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섞어가지고 만들거든. 혼합물에 어는 점을 낮추는 현상이지, 그치? 그래서 한 영하 20도 정도 돼도 웬만하면 얼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게 머시레이기지, 그지? 어느 점을 낮추는 거고, 뭐 이거는 우리 이제 혼합을 분리할 때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고체를 섞어서 녹는 점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쉽게 녹게끔 만든 게 뭐가 있냐면 퓨즈나 댐납이 있어요. 퓨즈는 이제 전자제품이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고장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가 녹아서 끊어져 버리게 만든 거거든. 그럼 전류가 좀 많이 흐르면 얘가 녹아버려. 그래서 전기를 차단해버려. 끊어져서. 그게 이제 퓨즈야. 쉽게 녹게 만든 거지. 그리고 이제 댐납. 전자제품 붙일 때 납으로 붙여야 되는데 납이 녹는 점이 한 340도쯤 돼. 그럼 340도가 되면 부품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주석을 섞어가지고 녹는 점을 한 180도 정도까지 낮췄어. 그리고 180도 정도에서는 부품이 이제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댐납이나 퓨즈 뭐 이런 예제가 있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얼음 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끓는 점. 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은 100도지. 그 다음에 아까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예요. 이제 메탄올도 있어. 먹으면 죽는 거. 먹으면 죽는 알코올.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 정도 돼요. 그리고 산소 기체의 끓는 점은요. 영하 183도야. 질소의 끓는 점은 영하 196도예요. 수소의 끓는 점이 영하 258도?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9도? 이래.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 물론 비슷한 애들은 있겠지. 근데 소수점 단위까지 들어가 보면 다 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을 정확히 알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딱 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해요. 승표야, 공부해. 응? 자, 핸드폰 걷는다. 응? 핸드폰 걷기를 원해?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음악 틀고 있잖아요. 음악 좀만 참아. 좀만 공부하고 있어. 이거 음악 틀고. 끝나면 이제 다 같이 그래. 자, 그래서 물 참겠어? 아니지, 좀만 참아. 요거 끝나면 가. 자, 그래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하면 물질을 딱 특정할 수 있지. 그래서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야. 자, 그러면 애나야, 물을 끓일 거야. 물을 끓일 때 센 불에 끓일 때하고 약한 불에 끓일 때하고 어느 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니? 그치? 지호야, 물을 끓일 때 센 불에 끓일 때하고 약한 불에 끓일 때하고 어느 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센 불에 끓일 때하고 약한 불에 끓일 때하고 어느 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어? 약간 이런 씨. 통화. 야, 끓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센 불에 끓여도 물은 100도에서 끓고 약한 불에 끓여도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야. 시간만 달라지는 거지. 센 불에 끓이면 빨리 끓는 거고 약한 불에 끓이면 늦게 끓는 것 뿐이지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는다고. 그러니까 불꽃의 세기에 의해서 끓는 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그지? 자, 한 바가지 끓일 때하고 두 바가지 끓일 때하고 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똑같다고. 한 바가지를 끓여도 두 바가지를 끓여도 끓는 점은 100도야. 그지? 시간만 달라지는 거지. 양이 많으면 양이 2배면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것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양에 의해서 끓는 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끓는 점을 알면 정확히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은 변해 안 변해? 응? 서율아, 끓는 점 변해 안 변해? 끓는 점 변해요. 변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지만 끓는 점은 변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가 있잖아.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변해. 그러니까 압력 이외에 불꽃색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끓는 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외부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달라져.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 익는다고 그러지? 왜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거든?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져. 둘이 비례하는 관계야. 끓는 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70도에서 끓여요. 물이.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물의 온도가. 우리 높은 산, 웬만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뭐 90도에서 95도에서 이렇게 끓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 원래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익어. 그 냄비밥을 할 때 쌀을 끓이면 잘 안 익는다고. 그래서 한 20분 끓이고 한 20분 기다려줘야 돼. 자체 열에서 익을 때까지. 그걸 이제 뜸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도에서도 잘 안 익는 쌀이 뭐 90도, 95도에서 잘 익겠냐고.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는 거야. 그럼 높은 산에서 밥을 설 익지 않게 잘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냄비 뚜껑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거야. 돌이 꽉 눌러주면 김이 못 나가지. 김이 쉽게 못 나가니까 내부 압력이 막 커져요. 그럼 내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냄비를 돌로 꾹 눌러주면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서 그냥 했을 때보다 밥이 더 잘 익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야? 압력밥솥이잖아. 압력밥솥은요, 뚜껑에다가 패킹을 만들어가지고 김이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꽉 잠그게 해놨어. 그래서 꽉 잠그면 내부에서 막 물이 끓으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럼 폭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 그래도 터질 것 같지?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 하나를 탁 뚫어놔요. 조그만 구멍 하나를 뚫어놔. 김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면 김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잖아. 못 나가게 또 추를 올려. 추가 꾹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내부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거의 뭐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면 얘가 추를 밀어. 그렇잖아. 증기의 힘이 기차도 움직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추 정도야 밀지. 추를 밀면 추가 한번 흔들려. 그럼 김이 빠져나가지. 근데 추는 다시 닫아. 흔들흔들하니까. 그럼 내부 압력이 너무 커지면 계속 밀어올리니까 추가 계속 흔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펄펄 끓을 때 되면 축축축축축 이런 소리가 나와. 김이 계속 빠져나가는 소리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막 120도, 130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압력밥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비밥을 하면 한 40분 걸리거든. 뜸들이는 시간까지. 근데 압력밥솥에 하면 20분 돼. 뜸들일 필요도 없어. 우리 갈비찜 같은 거 할 때도 막 2시간, 3시간을 끓여야지 부들부들해지는데 압력밥솥에 하면 1시간만. 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는 거야. 1기압일 때. 1기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 1기압일 때 100도에서 끓는 거지. 기압이 달라지면 끓는 점도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옆에 실험이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런 실험이 있거든.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가 있어요.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요만큼 채워. 그리고 펄펄 끓여. 펄펄 끓이면 이 물이 100도씨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불을 꺼. 불을 끄면 이제 더 이상 안 끓겠지, 그지? 그지? 정신 차리고. 자, 더 이상 안 끓을 때 이제 불을 껐어. 그리고 뚜껑을 막아요. 뚜껑을 꽉 막아. 뚜껑을 꽉 막으면 여기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겠지, 그지? 수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여기다가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거야. 찬물을 부어버리면 이 수증기가 확 냉각돼 버릴 거 아니야. 냉각돼서 액체로 변해, 물방울로 변해. 그럼 이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거든. 기압이 확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물의 온도는 식어서 뭐 한 90도쯤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기압이 확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한 80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그럼 끓는 점은 80도인데 물은 90도잖아. 그럼 애가 막 끓어올라. 그러니까 찬물로 물을 끓이는 방법인 거지. 물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가마병기가 그거지.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가마병기에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공기를 막 빼. 공기를 막 빼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물이 끓어오른다고요. 그런 현상들. 자, 그러면 이제 녹는 점 얘기를 해봅시다. 자, 녹는 점은 얘기할 게 없어. 간단해.
자, 물질마다 녹는 점이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을 정확히 알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녹는 점은요, 뭐가 있지? 자, 얼음은, 물은 0도에서 녹잖아. 그래? 아까 나프탈렌은 85도? 거기서 녹잖아. 그지? 네. 철, 소금은요 802도에서 녹아. 802도 정도 여기서 녹고, 철은 1530도 정도에서 녹거든. 물질마다 녹는 게 다 다르다고. 그지? 네. 그래서 이제 녹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자, 녹는 점,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을 가하면 끓는 점은 변했지, 그지? 압력이 비례했지? 녹는 점은 압력을 가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아. 별로 영향 주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아. 자, 센 불에 얼음을 센 불에 녹일 때하고 약한 불에 녹일 때하고 어때? 녹는 점은 0도지, 그지? 달라지지 않아, 그지? 얼음 한 덩어리를 녹이나 두 덩어리를 녹이나 녹는 점은 0도예요. 달라지지 않아. 압력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아. 단 예외는 있어. 얼음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녹아. 좀 예외야.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딱 얼음판 위에 쓰잖아? 그럼 그 자리가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지. 그래서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압력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압력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딱히 설명할 게 없어, 얘는. 이게 다야. 그럼 이제 마지막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거지. 우리 상온은 몇 도예요? 상온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온도를 얘기해. 일상적인 온도 20에서 25도 정도. 이 정도가 상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5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자, 25도가 상온인데 이 상온 상태에서 기체인 애가 있지? 그리고 산소. 액체인 애가 있지? 누구? 물. 고체인 애도 있잖아. 철. 자, 그러면 산소는 왜 기체냐, 상온에서? 산소의 끓는 점이 영하 183도라고요. 상온은 무려 20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25도나 되니까 끓는 얘는 저 밑에 영하 183도에서 벌써 끓어가지고 기체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기 때문에 기체인 거고요. 액체는 왜 액체야? 액체는 녹았는데 끓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녹는 점이 0도잖아. 25도씨보다 낮지. 그러니까 녹은 거지. 25도에서 녹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끓는 점은 100도잖아. 끓는 점이 100도니까 25도에서 끓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녹았는데 끓지 않았어. 그래서 액체인 거야. 자, 철은요. 철은 녹는 점이 무려 1530도잖아. 1530도나 되다 보니까 25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지. 25도에서 녹을 일이 없지. 그치? 25도에서 녹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체인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63쪽에 11번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의외로 이걸 어려워해. 자, 보세요. 어떤 물질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주어졌어. 어떤 물질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현재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다면 녹지 않았을 테고요. 고체인 거고요. 현재 온도가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다면 그 물질은 액체로 존재하게 될 테고, 그리고 현재 온도가 그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라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의외로 이 문제를 어려워해 애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만나게 될 거예요. 11번 같은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끓는 점, 녹는 점까지 끝냈어. 녹는 점은 어느 점하고 같은 거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끝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7단원 나갈 거야.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왜 맨날 늦어? 응?